현재 중국에서 한국에 즉각 회담을 요청하며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보인 이러한 행보 등 최근에 보여주는 이상 행동에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중국의 치를 떠는 양상이 등장하며 다방면에 해악을 끼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화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영상통화에서 올해가 수교 30주년이자 한중문화교류의 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여기서 왕이 부장은 민감한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해 중한관계가 불필요한 방해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자라며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선 여러 가지인데 현재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한 가운데 서방과 민주진영이 급격하게 대립구도로 가는 신냉전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 측에서는 한국 보고 배신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왕이 부장이 처음으로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자라고 한 것은 사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인사들은 한중 협의 때 주로 사드를 두고 바로 민감한 문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사드 3브런칙을 들고 나오며 한국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최근에 연달아 일어나는 중국의 한국 도발에 훨씬 반중 분위기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사관에서는 또한 한국의 이런 것엔 반중 분위기를 보며 화를 돋구는 말까지 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의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지나치게 반응한다며 한국 보고 자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한 대사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나치다 자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이 거의 처음인데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한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요 대목에서 한국에 항상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 한중 불협화음 등 민감한 문제를 종식시킴과 동시에 한국은 중국 편에 서서 앞으로 협력을 잘해보자는 맥락 없는 황당한 소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왕이 부장은 이 화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우호 정책을 쓰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최근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한국 보고 중국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중국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한국의 근본적인 장기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앞으로 중국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면 중국은 돌변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중국은 이처럼 러시아가 전쟁을 저질러버리고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 급격하게 경계하는 분위기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주변국인 한국에 대해서 관련 목소리를 내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을 동시다발로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여태 보여왔던 중국의 행태에 대해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일전에 있었던 수많은 도발에 대해 사과의 메시지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했는데요. 중국 왕이 부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이 중국에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말만 그렇지 속내는 한국을 얕보고 있으며 혹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까봐 중요 대목에 항상 나타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까지 격분케 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 매우 중요한 관계임에도 러시아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경우 백악관은 러시아 사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게 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과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워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갑자기 정색하며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중국까지 싸잡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중국은 평소답지 않게 그야말로 깜짝 놀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 의기양양하면서 미국 보고 덤비라는 제스처까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중국 환구15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서구 세력에 당하지 않는다며 그 누구도 중화민족을 갈라놓을 수 없고 미국과 군사 충돌이 있다면 얼마든지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는 의견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졌다는 러시아와 의기투합까지 하며 두려울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이 보여주는 파워는 중국이 상상한 것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군사력을 직접 개입시키지 않고 몇 가지 구제를 한 것뿐인데도 매우 파장이 컸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곧바로 고꾸라졌고 특히나 미국에 의지하던 몇몇 분야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손에 들려있던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지불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많은 이들은 현금을 뽑으러 길거리에 나왔으며 러시아의 루블라는 휴지 조각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인 B로 격화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미국이 움직이자 러시아는 신용불량에 경제가 파탄나는 모습이 한순간에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신속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의 동맹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럽의 각국은 러시아에 맞서서 망설임 없이 무기와 재정을 신속하게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쉽게 함락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건재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미국은 최첨단 드론을 띄우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스캔하며 정보를 전해줬는데요. 아직 미국이 군사력을 드러내지도 않은 상황인데 러시아는 미국의 동선을 모두 파악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것이 3차 대전 및 최악의 경우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오합지졸인 약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과 경쟁 상대라는 러시아의 군사력과 보급, 미사일 정밀 타격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고 있었고 실제 미국과 1대1로 붙는다면 러시아는 미국에 크게 고전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걸프 전쟁 시 미국이 얼마나 이라크를 압도하면서 전쟁을 끝냈는지는 모두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들기 아니구나라고 느낀 모양인데요. 실제 중국은 러시아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며 러시아를 폭발시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파워를 절실하게 느꼈는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러시아를 배신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이 부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라며 러시아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편을 들다가 이제 와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파워가 느껴지는 데다가 자신들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공격했다가는 중국은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봤으므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에 맞서지 말라는 말을 듣고 급격하게 우크라이나를 편드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왕이 부장도 한국에 와서 잘 지내보자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중적인 국가인지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러시아는 경제적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갑자기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돌변한 중국을 결코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중국도 제재당한다고 했으니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도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얼마나 세계에서 홀로 서기 힘든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이나 서방의 자본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쉽게 미국이나 동맹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 엄청난 오판임이 드러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러시아는 이번 일로 인해서 수십 년간 경제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의 강력한 파트너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반복하면 할수록 중국은 고립되며 서서히 서방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가운데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